안녕하세요. 미러마쌤입니다. 우선 육모를 앞두고 꼭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편집이나 이런 점은 제하고 컨텐츠에 집중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 수능이 많이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생기는 것부터 유형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비 시행 그리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에서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물론 6월 모의고사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올해의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2년 그리고 올해 시행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간과하면 안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최근의 기조는 문학과 화작 등에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들고 유형적인 부분의 변화, 또 선택지 길이의 증가와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게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부쩍 문학을 다 풀고 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거나 풀면서 선택지 5개가 다 맞는 것 같아서 문제를 2번, 3번 다시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자, 추후에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평가원의 최근 의도고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수험생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신유형에 당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비시행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보면 지문 형태부터 문제까지 신유형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신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비라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유형이 아니겠죠. 신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유형인 만큼 신유형을 어떤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만능키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유형이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묻고자 하는 어떤 본질은 그간 기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좀 표면적인 모습이 다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소함으로 다가가서 당황해서 어렵게 느껴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인 거죠. 자, 신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사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순간 이렇게 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접근해서 잘 풀리는 때도 있겠죠. 자, 근데 아닐 경우엔 사실 그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정독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차근차근 문제 읽고 선택지 요구사항에 차근차근 따라서 따지는 그런 정독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풀이 전략이 딱 안 떠오른다? 그러면 차근차근 읽고 풀자라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신유형에 나왔을 때 자신의 행동 전략을 꼭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유형은 나올 테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요즘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화작에서 시간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과 화작에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시간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문학과 화작의 구성을 보면 작품 또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읽어도 선택지에서 묻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지문과 작품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집중력을 잃거나 혹은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선택지를 대충 보다가 답을 한 번에 못 찾고 2번, 3번 읽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실수도 유발되고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읽어서가 아니라 평가원이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듦으로써 실수하게 만들거나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만 그냥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기호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은 뭐 지시사, 대명사, 뭐 조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머리가 피곤해지게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작에서 뭐 A는 보기에 초안이다. 막 이런 형태로 읽다 보면은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서 A가 먼저인가 보기가 먼저인가 이런 형태로 머리가 꼬이게 만들게 하는 게 지금 평가원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요소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압박에 수험생들이 선택지를 대충 보거나 묻고자 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통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는 나와 달리 어쩌저쩌 이렇게 나올 때도 동시에 가랑 나랑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꼬이고, 그러니까 답이 5개가 다 맞는 것 같아서 문제를 2번, 3번 읽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추천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빨리 읽는 것은 아무리 눈을 빨리 굴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줄이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지를 한 번에 꼼꼼히 잘 판단하는 게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했을 때 가를 먼저 생각해서 아니면 사실 나까지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따져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따지시는 게 오히려 선택지에 불필요한 부분을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이 시간에 대한 강박이 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모의고사는 시간이 지문당 n분의 1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화작 몇 분에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대략적인 이 마지노선이라는 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이 몇 분을 의도하고 내는지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무조건 지문당 몇 분에 동일하게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기준이 때론 강박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분 동안 푸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 근데 평가원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낼 수도 있고 그걸 사실 우리가 시험 중간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평가원이 좀 오래 걸리게 냈는데 내가 그 시간 맞춰서 풀었으면 어떻게 보면 잘 푼 건데 스스로 정한 강박으로 시간 기준에 강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면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후에 뭐 문학이나 독서를 푸는데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여유롭게 풀고 시간을 넘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큰 오차가 아니라면 차라리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시험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자, 4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낙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을 미리 대비해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모의고사 날은 그냥 무조건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냥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깊게 생각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날 시험 상황에 닥쳐서야 어떻게 할까 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막히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를 몇 분 안에 처리를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손절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에 대한 고민은 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예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을 때 2지문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 한 지문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은 사실 지금 해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시험장 닥쳐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고난도 문항이 막혔을 때 나 어떻게 할지 그런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쌤은 심지어 몇 번으로 찍겠다라는 대책까지라도 세우고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문항을 풀고 못 풀고는 그 시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그런 기준을 세워간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요소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대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다 풀릴 거야 라는 그런 낙관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발 첫 장을 잘 푸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쌤은 화작을 먼저 풀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첫 페이지가 조급해지면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페이지만큼은 속도보다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의식하고 좀 더 정확하게 문제도 선택지도 판단하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첫 시작이 엉클어지면 이후에도 산만하게 시험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쌤이 늘 수험생 때 바랬던 것은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다 보니까 실력대로라도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실전에서 내 실력대로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쌤도 재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낙관에 진짜 대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하지만 삼수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낙관이 아니라 진짜 대비라는 걸 하면서 모의고사에서 그냥 결정적으로 기복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6월 모의고사 잘 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사실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안녕.